2021년 3월 뭐고? 현대 소설 할게. 소설은 뭐 잡고 가야 된다? 소설은 인물 잡고 또 사건 잡아야 돼. 사건. 그러니까 갈등을 잡는 거야. 그리고 시점 잡아야 돼. 누가 얘기하는가? 시점은요. 우리 1인칭 시점이면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지.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고요. 주인공 시점은 자기가 자기 얘기해. 자기 주인공 내면은 잘 표현해. 그러면 다른 인물은요. 다른 인물은 표현 잘 될까 안 될까? 내면 표현 잘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 도도한 생활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도, 굉장히 세련된 생활을 얘기하고요. 이런 걸 하니까 선생님 이걸 갖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읽어보면 아는 거야. 읽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알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지. 도는 어떻게 해? 도 가장 낮은 음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가장 낮은 음이지, 그지?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생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두집을 했던 엄마는 만두집을 했네. 만두집을 했던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엄마는 왜 내게 피아노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가지고 다른 인물 마음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대요. 엄마는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거야. 자신의 교육적 선택이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 교육적 선택이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늘 자신감이 없어. 왜? 자기가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 다만 그때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다, 그지? 과거 생각하는 거지, 그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보통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으리라 봐. 뭐라 그랬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했지, 그지?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 엄마는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뭘 가르쳐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하려고 한 거야. 그 보통의 기준 중 하나가 아마 피아노였을 거야. 피아노도요. 보통의 기준 중 하나였을 거야. 그래서 그 보통의 기준이 뭔데? 놀이공원에 가고요. 엑스포에 가는 거. 자,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 그걸 갖다가 엄마는 뭘로? 이게 보통의 기준이고요. 엄마가 이걸 풍문으로 듣고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돌이켜보면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거 이제 나오지 나라고.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지.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자, 1인칭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 거야? 밖에 있을까? 서술자는요. 작품 안에 있어요.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고요. 나를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평범한 유년 프로그램 중 하나. 엄마의 이 보통의 기준, 여기에 따라서 하는 이런 일들. 자,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필요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엄마는 피곤하지만 만두 가게 하느라고 힘들어.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언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또 놀이공원도 가지고 엑스포도 가지고 했던 거야.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막 회전목마 타고 신나는데 엄마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잠시라도 벤치에 누워있는 거야. 피곤한 엄마의 모습이지. 신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이런 생활이요. 이런 생활이 신발 벗고 이런 건 이제 막 도도한 생활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 낮은 계층에 힘들어 사는 생활, 힘든 삶을 사는 아주 서민들의 모습, 그 서민들의 모습 같지, 그지? 엄마를 따라 하느라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을 나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배급만. 니네들은 엄카를 갖고 다니니까 엄마 배급만 이거 안 하지, 그치? 옛날에는 맨날 엄마 배급만, 엄마 천원만 이 소리 했는데 얘도 그랬다는 거야. 이 주인공 나도 엄마 100원만 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그때는 맨날 엄마한테 100원만 해가지고 뭐 가서 뭐 문방구 앞에서 뭘 하고 이런 때 나는 핸들이 없는 핸들방에서 음악을 했고 핸들이 없는 핸들방은 뭐야? 우리 피아노학원 가면 핸들방, 모차르트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엄마는 베토벤 같이 풀린 파마머리를 한 채 기머거리처럼 만두를 빚었다.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거야. 뭐 파마머리가 풀어져도 다시 뭐 그렇게 자기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왜? 자식들한테 도도한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건 도도한 생활을 하고 싶은 도도한 생활을 하고 싶은 엄마의 수고지. 하고 싶은 엄마의 수고.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이거 다 뭐 과거 일이지, 그치? 뭐뭐 했던 이거 봐가지고 과거 일임을 알지. 과거고요. 자, 가능했던 일, 뭐가 가능했다고?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것. 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것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했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피아노까지 사준 거야. 피아노 학원만 보내준 게 아니고 읍내서부터 먼지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기뻐했던 일.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세탁기, 냉장고는 생필품이잖아. 이런 생필품이 아닌 뭐야? 피아노라니. 피아노는 자, 이 생필품하고 대조가 되는 거지, 그지? 세탁기, 냉장고하고 생필품과 대조가 되는 거고요. 도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 거. 도도한 생활에 엄마가 생각하는 도도한 생활에 해당하는 것.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온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곳보다 좋아 보였다. 온목이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강택의 금속 페달, 금바니에 깔린 레드 카펫. 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 빛이든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가게에 놓였다는 것이다. 자, 이거 이제 너무 보니까 피아노를 처음 보니까 우아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완전 다른 것들하고 정말 달라 보이는 거야. 요건 앞에 줄친 부분 처음 피아노에 대한 인상이지. 피아노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긍정적이지, 그지? 근데 어디 있어? 만두 가게에 놓여 있어.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가 곧 집인 거야. 만두 가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지, 그지?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그리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 밤에는 또 이불을 펴고 자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데 요걸 갖다 우리 부연 설명 이렇게 얘기해요.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은 지금 어딜 보고 있다고? 홀을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이제 이 가게 홀하고 마주 보게 된 거야. 난 오후 내 가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대요.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운 애가 피아노를 치면 좋겠니? 띵띵띵 할 거야 아마.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소녀의 기도나 아데닌네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찜통에서 수증기가 푹푹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우적 만두를 싣고 있는 공간. 피아노가 놓일 공간 같니 안 같니? 안 같지 그지? 이 공간은요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그래,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이질적이라 그러지.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갈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쉽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라면 만두 접시를 집어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쳤을 그런 연주를 말이다. 한 분은 연주를 끝낸 뒤 한 분은 이렇게 연주가 형편없어. 그렇게 잘 이제 막 배운 애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 얼마나 하겠니 그지?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야 다 때려쳐! 이렇게 말할 그런 연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웬 백인한 남자가요. 손뼉을 치며 원더풀하고 외쳐준 거야. 원더풀하고 외쳐주니까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그때의 감정은 부끄러워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외국인이 나에게 칭찬해 줬을 때 나는 부끄러웠어요. 집 아래서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문이 날렸고 금만을 짚은 손가락 아래론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중략국은 보면 아빠의 빚보정 때문에 아빠가 빚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런 거 없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해서 갚을게요. 이렇게 해주는 게 빚보정이야. 근데 이제 아빠가 빚보정 써줬는데 그 사람이 돈 안 갚고 날랐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빚을 다 갚아주는 바람에 만두 가게가 문을 닫게 된 거야. 근데 엄마는요 피아노만은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한 거야. 딴 거 다 돼도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이 피아노는요 엄마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래도 도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성장 환경에 의미가 있는 거야. 자녀 성장 환경에 의미가 있는 그런 거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지금 어디 가게 되었어? 언니의 서울 반지하방으로 이사하게 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되는 거야. 피아노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것만은 가져가서 거기 두고 좀 치든지 해라. 뭐 엄마가 이렇게 했겠지. 자, 그리고 피아노를 갖고 온 거야. 외삼촌이 트럭을 태워가지고 나의 짐을 싣고 온 거야. 언니의 표정은 뜨악했던 거야. 놀란 거야, 놀람. 왜? 반지하에 피아노가 말이나 되니?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나는 사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엄마가 말이야, 이건 꼭 갖고 와라고 올려놨어. 난 내 뜻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답답한 듯 말했다. 여긴 반지하야. 반지하가 뭐 가난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 피아노 치고 이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피아노 옮기기도 힘들어. 나는 조그맣게 대꾸했다. 나도 알아. 우리는 트럭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 보았다. 피아노는 몰락한 러시아 귀족처럼 해가 직유법 사용되었지, 그지? 끝까지 체면을 차리면 우아하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야, 지금 피아노가 지금 몰락한 러시아 귀족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이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야.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 막고 있어. 길도 있잖아. 트럭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다른 차는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이야. 그래서 빨리 내려야 돼, 짐을. 우리는 서둘러 목장갑을 꼈다. 외삼촌이 피아노의 한쪽 끝을, 언니와 내가 반대쪽을 잡았다. 외삼촌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쉰 뒤 피아노를 번쩍 들어 올렸다. 1980년대산 피아노가 잠시 세기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했다.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진땀이 났다. 피아노 엄청 무겁거든. 옮기기 좀 힘들 건데 사람들이 우리를 흘기끌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저게 뭐야? 지하에 피아노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쳐다봤나 봐. 이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이겠지, 그지? 뒤에서 이제 승용차 한 대가 달라는 듯 경적을 울려댔다. 곧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으로 내려왔다. 이제 체육복 차림으로 주인이 내려오고 빵빵거리고 있으니까 동글동글한 체구에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긴 50대 중반의 사내였다.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피아노를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했다.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를 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머리를 디밀고 있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 삶이 10분쯤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요거 비슷한 거 어디서 봤니? 여기서 봤지? 여기서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분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여기서 봤지? 이때는 피아노가 너무 좋았어. 지금은 피아노가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남들이 보는 것도 싫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거 옮기는 것도 싫어. 피아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거야.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외삼촌이 피아노를 놓친 모양이었다. 우당탕탕 피아노가 계단을 미끄러져 나갔다. 언니와 나는 다급하게 피아노 다리를 붙잡았다. 윙 하는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가 났다. 악기 속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지는 소리. 어떤 시간? 과거의 피아노와 관련된 시간이 다 뭉개져 버리는 것. 과거의 피아노와 관련된 시간이 다 뭉개지는 느낌.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는 거겠지.
피아노의 넝쿨 무늬가 고장난 이 넝쿨 무늬가 얘가 앞에서는요, 이게 막 조각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게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다. 이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양각된, 조각된 그라미도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피아노의 이 문양이 조각이 돼가지고 아주 튼튼해 보였는데 그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충격에 떨어져 나간다.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이 환경이요. 그렇게 튼튼하지 않고 흔들린다는 거지. 엄마가 만들어준 성장 환경이 견고하지 않다는 거, 견고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외삼촌의 안색을 살폈어. 외삼촌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다시 계단을 내려갔는데 나는 외삼촌의 부상이나 피아노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다. 그보다 쿵 소리,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적이고 크다랗고 노골적인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야. 굉장히 민망했고요. 부끄럽다는 거야. 민망함, 부끄러움. 집주인은 어이없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언니와 나와 피아노와 외삼촌과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자, 이 아저씨는 저게 웬 피아노?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 봐. 자존심표 사용하지, 그치? 자존심표 사용으로, 자, 빈번한 심표 사용. 심표를 사용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학생, 이제 주인 남자가 하여튼 못 참고 한마디 하는 거야.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출구 쪽 네모난 햇살 아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 죄송해요. 뭐 미안해요. 이럴 뜻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언니는 성용차 운전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 왜? 좁은 길에 우리 트럭 때문에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식구가 한 명 더 내었으니까 관리비 더 내겠지, 그지?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다. 집주인은 돌아서며 한마디 했는데 치지도 않을 피아노 왜 갖고 있느냐는 거였다. 그렇겠지, 그지? 엄마의 그 도도한 생활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아노가 이 반지하까지 오게 된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어요.